두산 들고 계신 분들, 이거 모르면 진짜 큰일 납니다. 지금 이 종목 안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도 AI 수혜주라는 말만 믿고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팔았습니다. 왜 팔았는지, 제가 어떤 숫자를 보고 결심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두산이 어떤 회사인지부터 짚고 갈게요. 두산은 1933년에 설립된 대한민국 최장수 대기업의 지주회사인데 산하의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바켓, 두산로보틱스, 두산퓨얼셀 같은 계열사를 23개나 거느리고 있는 거대한 그룹이거든요. 최근 주가를 끌어올린 핵심 동력은 바로 전자비즈라는 자체 사업인데 여기서 만드는 CCL이라는 동박적 층판이 엔비디아 AI 가속기용 PCB 기판의 핵심 소재로 쓰이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에 전자비즈는 사상 최대인 1조 원 넘는 매출을 찍었고 증권가에서는 2026년에 매출 2조 4천억, 영업이익 7,600억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었거든요. 영업이익률이 31%가 넘는다니까 숫자만 보면 정말 꿈의 사업이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종목에 굉장히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두산이 갑자기 SK실트론이라는 반도체 웨이퍼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SK실트론은 12인치 웨이퍼 기준으로 국내 유일한 글로벌 톱티어 제조사인데 기업 가치가 무려 4조에서 5조 원으로 평가되고 있었거든요. 두산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공시가 나오자마자 당일 주가가 8% 넘게 폭락했습니다. 왜 폭락했겠어요? 시장이 무서워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느냐는 거였죠. 두산의 3분기 말 현금성 자산이 1조 2천억 원 수준인데 사야 할 회사의 몸값이 5조 원이면 당연히 유상증자나 교환사채 발행 같은 주주가치 희석이 올 수 있다는 공포가 퍼진 겁니다. 물론 증권가에서는 실제 조달 부담이 생각보다 작다는 분석을 내놓았거든요. SK실트론의 순차입금 2조 4천억을 빼면 두산이 실제로 마련해야 할 돈은 1조 원 초반이라는 거였는데 저는 이 분석을 보면서 오히려 불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두산은 이미 두산로보틱스 지분 18%를 PRS라는 장외파 생산품 방식으로 매각해서 약 9,500억 원을 마련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핵심 자회사인 로보틱스 지분을 68%에서 50%까지 줄여서라도 인수 자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다 SK실트론의 식 웨이퍼 사업이 2024년에 1,000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냈는데 이 적자 사업까지 떠안아야 하는 거잖아요. SK그룹보다 자금력이 약한 두산이 수조 원 규모의 투자를 감당할 수 있을지 솔직히 확신이 안 섰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결 실적을 보면 상황이 더 심각한데 2024년 4분기 잠정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2% 가까이 빠졌고 순손실 613억 원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었거든요. 전자비즈 혼자서는 잘하고 있지만 두산밥켓이 미국 건설기계 시장 둔화로 심하게 꺾이면서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7%, 30.7%나 줄어든 겁니다. 두산로보틱스도 매출이 12% 가까이 줄었는데 영업 손실은 오히려 2배 이상 늘었고 두산퓨얼셀도 매출은 58% 성장했지만 수익성 확보에는 실패해서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지주회사의 가치라는 게 결국 산하 계열사들의 지분가치 합산인데 이렇게 여러 자회사가 동시에 적자 구간에 있으면 주가에 할인이 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밸류라인 데이터를 보면 2026년 예상 주당 순이익이 전월 대비 약 15% 하향 조정됐고 3개월 주가 추세도 강세에서 중립으로 전환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실적 전망치가 계속 깎이고 있는데 주가는 아직 그걸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신호인 거죠. 물론 저도 반대 의견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7명 전원이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고 목표주가 평균이 111만원 수준이니까 현재가 대비 15%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전자비즈의 AI향 CCL 사업은 분명히 대단한 성장 스토리이고 SK실트론 인수가 완료되면 반도체 전공정부터 후공정까지 아우르는 밸류체인을 갖추게 되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시너지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회사여도 단기적으로 악재가 겹치는 구간에서 굳이 버틸 이유가 있을까요? 인수 자금 조달 불확실성, 자회사 실적 부진,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는 시점에서 저는 일단 리스크를 줄이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겁니다. 주식이라는 게 팔고 나면 항상 아쉽고 안 팔면 항상 불안한 거잖아요. 그 마음 저도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수익을 지키는 것도 실력이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도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두산을 아직 들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숫자들을 직접 확인해 보시고 본인의 투자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자비지의 AICCL 사업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SK실트론 인수 과정에서 로보틱스 지분 매각 같은 자금 조달 이슈가 발생했고 연결 실적은 밥캣과 로보틱스 부진으로 눈에 띄게 악화됐으며 실적 전망치도 하향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결국 지금 두산이라는 종목은 중장기 성장 기대와 단기 리스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간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해야 하고 남들의 의견이 아니라 본인만의 기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다음에도 이런 종목 분석과 실전 매매 이야기 계속 가져올 테니까 다음 영상에서도 꼭 만나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